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우리가 해봤죠. 그죠? 문제풀이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를 해봤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목적 좀 보세요. 1조의 목적 보시면은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이름이 이제 정리가 딱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위험물의 정의 보세요. 이번에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럼 지정수랑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그러니까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바로 지정수량이라고 한다고 아셔야 되고요. 제조소 하는 말은 다 아실 거고, 저장소 하는 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취급소 뭐 이런 것 좀 아시고, 그 다음 위험물을 그 성질을 이거 다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문제 보니까 이거 암기 안 하고는 대책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골치 아파요. 인류 산화성 고체다. 분명 염소산 염류, 가염소산, 무기가산화물,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도산 염류, 가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이렇게 다 했죠. 그죠? 이루 가연성 고체 이거 암기 안 하면 안 되겠죠. 항아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6.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항린, 알칼리 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금속 수소화물, 금속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이렇게 아셔야 되고, 4루 인화성 액체, 특수 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이거 지난번에 문제에서 봤죠. 그죠? 거기에 니트까지 안겨내야 되죠. 그죠? 골치 아프다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5루 자기만환성 물질인데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르,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 아조 화합물, 디아조 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로실 아민,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죠? 6류 산화성 액체, 가염소산, 가산화소소, 질산 이런 것들 이거 여러분이 그대로 다 암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시고 제가 굳이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13번 보시면은 특수인화물이라고 하는 거 이미 다 했잖아요. 그죠?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제1석유로 하는 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미만 가는 거. 자, 정리했죠. 그죠? 그럼 2석유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 3석유로 70도 이상 200 미만, 4석유로 200 이상 250 미만 이런 거 다 했잖아요.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여가지고 고정된 수류 설비에 의해서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해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뭐 이런 거는 바로 주유 취급소다 이렇게 하고,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판매 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해서 위험물을 이동하는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송료관에 의해서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부터 쭉 있죠. 이송 취급소 뭐 이런 것들. 이거 위에는 전부 다 일반 취급소 뭐 이런 거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조 보세요. 3조. 적용재해가 있어요. 적용재해가 시험 나온다 그랬죠. 시험 나왔는 거 봤죠. 그죠? 이 법은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암기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1학년 일반이다 하는 거. 뭐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일이라는 하는 숫자를 아셔야 돼요. 임시로 저장하는 90일.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 이하 과태료를 떼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해서는 중요 기준 및 세부 기준, 이거 시험 나왔죠, 그죠? 아셔야 돼요. 중요 기준, 하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하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 정하는 거. 세부 기준, 하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중요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하는 거 아시겠죠? 간접적으로 하재 일으킬 수 있는 기준. 그 다음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선후 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세부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들어간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럼 2장 위험물 시설 설치 변경입니다. 6조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다시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 허가사항 뭐다?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시도지사의 허가사항. 이런 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또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벌칙.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를 설치한 자는 1학년 일반이고요.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는 500만 이하 벌금이다 하는 거. 이건 여러분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먼저 훑어가 문제 나오는 걸 먼저 다 알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갖고 여기에 이제 보충 추가시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론은. 그럼 뒷장 보시면은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7일 칸을 숫자 아세요? 총리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품명 등의 변경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200만의 과태료를 떼나가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조, 완공검사.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 등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규정에 따른 변경 허가를 신청한 때는 하재 예방에 관한 조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 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취급한 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뗀다 하는 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10조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휘승계. 제조사 등의 설치자 이런 사람이 이제 사망하거나 제조소 등을 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제조소 등을 인수한 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내용이 전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경매, 한가, 뭐 이런 압류재산의 매각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 등의 시설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칸 숫자 안 계시고 30일 시도의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시도의사에 신고할 내용은 뭐다 하는 거. 신고 내용이 뭐다 하는 거. 다 정리하라 그랬죠? 이거 정리 다 하셔야 돼요. 지승계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200만 이하 갖다 떼는다 하는 거 아시고. 11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라 그랬죠. 당의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칸 숫자 14일 안개돼 14일 이내에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조소 등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 이하 갖다 떼는다 하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12조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구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보면은 취소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떤 경우냐 보면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수리, 개조 또는 이전 명령에 위반한 때, 이연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이연물 안전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제조소의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제조소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 위반한 때, 그래서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 명령 위반한 자는 500만 이하의 벌금 뗀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개별 기준 좀 보세요.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까지 암기하면 머리 복잡죠. 어쨌든 그냥 알기 마세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변경한 때는 행정처분은 1차로는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때려버리고 2차는 사용정지 60일이고 3차에는 허가 취소입니다. 뭐 이런 거 그냥 쭉 이렇게 본다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죠.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러면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좀 하세요.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14조입니다. 14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의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해야 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유지 관리의 상황이 기술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않냐면 500만 이하의 벌금 뗀다 하는 거 아시고. 15조. 제조소 등의 관계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자를 위험물 안전관리로 선임해야 된다.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00만 이하의 벌금이다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정리했죠. 여러분이 벌금 정리하라고 했죠. 벌금, 그 다음에 가태료 얼마짜리 있죠. 딱 정리하라고 했죠. 정리하셔야 돼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칸 숫자 안 계세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제조소 등의 관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칸 숫자 안 계세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선해임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를 하면은 200만 원 이하 가태를 떼는다 하는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30일.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관계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떼한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안전관리자의 책무입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벌금 때리고요. 그러면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하면 300만 원 벌금 뗀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전부 다. 나머지는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좀 넘어가고 16조 탱크 시험자의 등록입니다. 시도지사는 또는 제조소 등의 관계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탱크 안전 성능 시험자를 하여금 검사 또는 점검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탱크 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의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사항이 뭐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아시고 시도의사에게 등록 사항이 뭐다 하는 거 시도의사에게 등록할 사항은 뭐다 하는 것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 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는 1학년 1반이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뒷장 보시면은 종료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칸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시도의사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 하는 거. 그래서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면은 200만 이하 과태료. 거의 공통적입니다. 잘 보세요. 공통적인 어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숫자를 200만 원 뭐 과태료 뭐 이렇게 정리 딱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전부 비슷한 나올 거예요. 바로 공통적인 나온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업무 정지 명령 위반하면은 500만 원 벌금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탱크 안전 성능 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뗀다 하는 거. 마찬가지로 예방규정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에는 당의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과 화재 등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당의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다. 그래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관계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뗀다 하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도의사는 제출한 예방규정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 예방이나 재해 발생 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이를 반려하거나 변경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정에 따른 변경 명이 위반한 관계는 500만 이하 벌금을 뗀다 이 말이에요. 아시고 18조 정기검사 점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에는 그 제조소 등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따른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암기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된다. 점검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19조 자체 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의 사업소의 관계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의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된다.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에는 1학년 1반에 때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그럼 4장 위험물 운반입니다. 20조 위험물 운반이죠. 거기 보면은 중요 기준과 세부 기준 이미 여러분 다 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게 했죠. 벌칙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자면 3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말이죠. 세부 기준 위반 200만 원 과태료 이미 했고요. 그러면 운반 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학년 1반이라 하는 거
그대로 암기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시간 남아 쭉 읽어보시면 돼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법은 다 하면 안 돼요. 다 헷갈립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21조 위험물 운송. 이동 탱커 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다음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자가 아닌 자 또는 안전교육 미수로자는 300만 원 벌금 이하 벌금입니다. 그럼 운송 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한 자는 300만 원의 벌금 뗀다 하는 걸 아시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 뭐가 있냐?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을 함유한 위험물이다 하는 거 아시고, 그냥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 미지참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뗀다 하는 거 아시고, 5장 감독 및 조치명령. 22조 시도의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 예방 또는 진압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위험물 저장 취급 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의심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할 수 없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그대로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위반자는 뭐냐? 1항의 1바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위험물 운송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행 중의 이동 탱커 저장소를 정지시켜 당해 이동 탱커 저장소에 성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위반자는 얼마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뗀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입검사 등을 행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게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은 300만 이하 벌금 뗀다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커 시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시험기구, 장비,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위반자는 500만 이하의 벌금 뗀다 하는 거 아시고, 23조 탱커 시험자에 대한 명령. 시도의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커 시험자에 대하여 당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탱커 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분 500만 이하 벌금 많네요.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여러분이 이제 도표 한 장이 딱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다 나옵니다. 24조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 그래서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 이하 벌금을 뗀다 하는 거. 그럼 25조 규정에 따른 제조서 등에 대한 긴급 사용 정지 제한 명령 위반한 자는 1항의 1번. 26조 시도의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그럼 27조 저장 취급 기준 준수 명령 또는 응급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 이하의 벌금 뗀다 하는 거, 이걸 아시면 되고요. 그럼 29조 제가 그 법규를 이런 거를요 제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1시간 정도만 이렇게 해드리는데 1시간 하면은 여러분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쭉 시간 내가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1시간 내에 하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만 뽑아가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세요. 시간 내가지고. 29조 청문. 시도의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데는 청문을 쓰셔야 된다. 제조소 등 설치 허가의 취소, 탱크 시험자의 등록 취소. 여러분이 뭔가 취소시킬 때는요, 청문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아마 답됩니다. 3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입니다. 의제를 말하는 공무원을 본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본다 이런 개념이 의제입니다.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탱크 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이런 거. 그러면 7장의 벌칙. 33조. 제조소 등에서 이 업무를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의하여 이 업무를 발생시킨 자는 1학년 10반입니다. 엄청 크죠. 그 다음에 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암기하시고. 34조.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이 업무를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이 업무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그 다음에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35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이다. 이건 그대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조소,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이 업무를 저장, 취급한 자.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자.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 시험자 업무한 자. 정기점검하지 않고 정기점검 허위한 사. 뭐 이런 거 등등.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 사용.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야 허위로 보고한 거. 긴급 사용 정지 제한 명령 위반한 자. 이런 거는 1학년 1반입니다. 36조. 500만 이하 같은 벌금이 따른 건 뭐냐? 이것도 전부 다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암기니까. 저장, 이 업무를 저장 취급에 관한 종료 기준 따지 않는 자. 변경 허가 받지 않고 제조소를 변경. 완공검사 받지 않고 하는 거. 사용정지 명령 위반. 그 다음에 수리, 개조 또는 이전 명령 따르지 않는 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관계인. 위반하여 대리자 지정하지 않은 관계인. 업무 정지 명령 위반한 자. 뭐, 이 등등등 있죠? 이런 거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7조. 300만 이하 벌금 뜨는 것도 뭐냐? 위험물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하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 취급한 자. 예방 규정을 제철하지 아니하는 관계인.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않는 자.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 운송자.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누설한 자. 300만 원 벌금 뗀다. 아셔야 됩니다. 전부 반복됩니다. 반복. 이렇게 정리를 한번 쫙 하시면은 여러분이 더 이해가 되겠죠. 38조 양벌 규정. 양벌이 뭐냐면 양쪽으로 같이 벌란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그 다음에 같은 조 2항 위반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게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성실로 열심히 감독 잘 하고 이랬으면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39조 가태료입니다. 200만 이하 가태 때리는 건 뭐냐? 승인 받지 아니한 자,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한 자, 변경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자, 지성계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자, 제조소 등의 폐지 신고, 안전관리 선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자, 변경 신고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자, 점검 결과 기록 보존하지 않은 자, 운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운송에 관한 기준 따르지 않는 자, 이런 등등 같이 정리를 이렇게 한번 쫙 하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8장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입니다. 자, 안전거리가 하세요. 안전거리. 제조소는 다음 항목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척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척까지 사이에 다음 항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를 바로 안전거리를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외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1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 뭐 이런 거 30m 이상, 문화재 50m 이상, 고압가스, 액화가스, 도시가스 이런 거는 20m 이상.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특고압 가공연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연선 5m 이상. 이거 시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도록 아게 암기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를 보시면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구조는 지하층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벽, 기둥, 바닥, 보호, 석가래 및 계단을 불연제를 한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 정도로 가벼운 불연제도를 덮여야 된다. 그리고 위로 가야 된다. 창문 같은 거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나머지는 쭉 됐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류제 하는 게 있거든요. 방류제 같은 거를 쭉 보시면은, 거기에 방류제 용량 같은 거 있잖아요. 방류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 이상일 때는 탱크 용량의 110% 이상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2기 이상일 때는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이라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방류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하는 거. 그 다음에 방류제 면적 있죠. 8만 제곱 이하, 뭐 그런 거 쭉 보시면 되고. 방류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다 아니까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 가가지고, 간이 탱크 저장소 위치 구조 뭐 있겠죠?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뭐 4번 같은 데 보면은, 간이 저장 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 주위의 너비 1m 이상 공개된다고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가의 사이에 0.5m 이상 간격 줘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간이 저장 탱크 용량은 600리터 이하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간이 저장 탱크는 두께 3.2mm 이상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되고, 70kPa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해가지고 쇠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 저장 탱크는 밸브 없는 통기관인데 통기관 지름이 25mm 이상이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암기해놔야 돼요. 나머지는 뭐 이거 하도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항상 먼저 염두에 두세요. 문제 풀다가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그 챕터 있잖아요. 그 책을 찾아가 보면 돼요. 이론을 찾아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다 하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뭐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딜 좀 보셔야 되냐면은,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는데, 거기 23장 보세요. 23장 보면은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운반에 관한 기준. 그 운반 용기가 있는데, 운반 용기를 좀 알아놔야 돼요. 운반 용기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삶, 집 또는 나무를 한다 하는 거. 그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뭐 상적으로 뭐 운반 용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뒷장에 보시면은 적재 방법 있잖아요. 적재 방법의 뒷장에 보시면은 거기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아셔야 해요. 주의사항. 인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하기, 충격 주의, 물기 엄급 및 가연물 접촉 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하기, 충격 주의, 그 다음에 가연물 접촉 주의. 이렇게 적으라 하는 표시하는 거예요. 주의사항. 그럼 이루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하기 주의 및 물기 엄금,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하기 엄금, 그 밖에 있어서는 하기 주의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예요. 삼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하기 엄금 및 공기 접촉 엄금,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기 엄금, 사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하기 엄금, 오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하기 엄금 및 충격주의, 육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 접촉주의. 뭐 이렇게 적으라 하는 거. 그거만 아시면 돼요. 딴 거는 됐고요. 그럼 뒷장 보시면은 위험물의 위험 등급이 있어요. 위험 등급. 우선 위험 등급 1등급 위험물 어떤 것이냐? 인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가염소산 염류, 무기 가산화물, 그 밖에 지정 수량이 50kg 위험물. 삼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항린, 그 밖에 지정 수량이 10kg인 위험물. 사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오류 위험물 중 유기 가산화물, 질산 에스테르유, 그 밖에 지정 수량이 10kg인 위험물. 육류 위험물 이런 거는 전부 다 위험 등급 1급 위험물이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위험 등급 2급은 얼마냐? 인류 위험물 중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도산 염류, 그 밖에 지정 수량이 300kg인 위험물. 그다음에 2류 위험물 중 항아린, 정린, 유황, 그 밖에 지정 수량이 100kg인 위험물. 3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칼륨, 나트륨을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유기 금속 화합물, 알칼 알루미늄과 그다음에 알킬 리튬은 제외하고 그 밖에 지정 수량이 50kg인 위험물. 4류 위험물 중 1석유류, 알코올류. 5류 위험물 중 1호 라목에 정하는 거, 라목 정하는 거 위험물 외의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위험 등급 3등급 위험물 1호 및 2호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이런 걸 얘기한다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여러분이 정리를 쭉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표를 줬어요. 부표를 이미 여러분이 다 했지만은 거기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이 혼재 있죠. 혼재. 이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안겨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인류는 육류하고는 혼재할 수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는 있을 수 있고 꽃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럼 이류는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사류와 오류에 있을 수 있죠. 삼류는 사류 있을 수 있고, 사류는 이류와 삼류, 그 다음에 오류 있을 수 있고, 오류는 이류와 사류 있을 수 있죠. 육류는 일류 있을 수 있죠. 그죠? 이 중요한 거는 지정수량 10분의 1 이하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구분해가지고 아셔야 됩니다.